예, 처음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근 몇 주 동안에 이런 금융환경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편성은 정부에서 부채를 미래에 나올 세원을 미리 끌어다가 쓰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채권을 또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사줄 어떤 수요자가 존재를 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인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미국 연준에서조차 계속해서 이 국채에 대한 매입을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고정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리 상승에 기준을 두고 있는 대출의 형태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연동하는 예를 들어 코픽스 금리라던가 이런 금리들이 10년물 국채에 가장 크게 연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반년 만에 거의 0.6%포인트가량 올랐고 그로 인해서 비투를 하신 분들,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약간씩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위협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던 그런 영역이지만 단기간 동안에 이런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은 아마도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보다는 기대감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움직이는 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금리 상승 부분을 그대로 냅뒀다가는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기도 전에 다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고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리 역시 컨트롤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 동안의 급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 4%대에서 받았던 대출금리가 뭐 7%, 8%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이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이렇게 변화해가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라던가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연준에서는 고용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변화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도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광명시흥 신도시라고 하는 인구수로 가구수로 따지면 거의 7만 가구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신도시 하나가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새롭게 발표된 신도시 이외에도 향후에 수도권에 11만 호에 가까운 세대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발표된 3기 신도시들의 입지를 한번 보자면 서울에서 5km, 10km 반경에서 떨어진 1기 신도시, 그리고 거의 30km 반경이 떨어진 2기 신도시와는 달리 거의 1km 미만 내에 위치해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연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중심부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도시들을 계속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에 대한 도시 성장 모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구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는 모습을 띠게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가구 수에 대한 증가 속도 역시도 많이 둔화된 이런 상태에서는 무리한 확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미개발지들을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점점 내부로 안쪽 토지들을 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가 재도시화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시장에 공급 충격을 주면서
가격을 뭐 폭락으로 바꾸는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축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지구지정 새로운 발표와 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변화는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지구지정 발표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정된 신도시가 입주가 언제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구지정했었던 신도시들이 이제 와서 수용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뭐 토지 입찰하고 토지에 대해서 분양받은 시공사들이 그거에 대한 건축 설계를 짜고 또 사전 청약을 거쳐서 본 청약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3, 4년간의 그런 공사 기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여태껏 시장에서 원했었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확충을 할 것으로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공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내가 공공청약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수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이죠.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 부분은 또 규제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죠. 실거래를 허위 신고해서 최근 신고가를 높게 찍은 다음에 기한 내에 이걸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가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신고가 거래에 1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5개, 6개가 허위 신고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약을 하려던 그 순간조차도 설마 내가 하려던 이 계약이 남존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 말 그대로 상투 잡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자분들께서도 약간 주춤하지만 매도인 분들도요, 사실은 기존에 이미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양도세 회피 수단이 이미 없어져 버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양도세 계산을 해보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급등을 했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팔더라도 한 채당 내야 되는 양도세가 3억, 4억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더라도 10년 동안 보유세 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들께서 내놓는 물량 역시도 제한적이고 매수인들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쉽게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눈치 게임에서 언제나 승자가 누구였냐면 매도인들이 승리를 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전고점을 또 돌파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2, 3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이번 눈치 게임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방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방향 역시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상담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내용을 저와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를 활용을 하셔서 전화 예약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